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의 신 시즌3 김성희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4%가량 뛰면서 월요일장이 큰 낙폭을 절반가량 되돌렸는데요.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은 다시 급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에서 3%가량 현재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자, 미국 정부가 내놓은 재정 지출 이 확대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으면서 다시 시장이 이런 불확실성에 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발표된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 상회하게 발표가 됐다는 점 확인해 드리고요. 자, 아직까지는 증시가 안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시장 상황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선물 시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많은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늘 이 시간이 짧습니다. 더 다양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요. 트레이더의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시거나 전화번호 023153-1611, 023153-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의 씨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함께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실시간으로 채팅창 참여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의 씨는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1시간 동안 꽉꽉 채워드릴 텐데요.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아토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아토 트레이더님 먼저 인사 부탁드릴게요. 요즘 좀 자주 나오시네요. 네, 자주 지금 벌써 세 번째 정도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도 사실상 뭐 이제 시황적 분석도 알려드리겠지만은 차트적 긴수적 분석으로도 오늘도 주요 라인대 값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자리들 그리고 추세적 방향성 그리고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방송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황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트레이딩에 도움되는 이런 부분들 가득가득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 차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올 것 같던 주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네, 이틀만 더 힘내시고, 네, 오늘 또 아토 트레이더님께서 또 차트 설명 또 열심히 잘 해주실 거고, 저도 시황적인 부분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 중반인 수요일에 왔는데 벌써 주말을 기다리고 계시네요. 시간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 네, 우리 찐 차장님과 오늘 1시간 또 함께 할 거고요. 자, 이렇게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시황적인 부분 오늘 종합적으로 가득 전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도 출발하기 전에 현재 선물 시장 시세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하죠. 네, 지수 선물 다시 반락하는 흐름입니다. 상품별로 하나씩 확인하시죠. 먼저 S&P 500입니다. 전일 대비 2.4% 하락세입니다. 2,796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스닥입니다. 1.98% 내림세입니다. 8,166포인트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크루드 오일입니다. 2.8% 하락세입니다. 33.37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골드 시세입니다. 0.16% 오름세입니다. 1,663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 FX입니다. 0.4% 상승입니다. 1.13490달러 지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미 본장 그리고 선물 시장도 좀 반등을 해줬는데 오늘 다시 좀 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현재 2%가량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준 차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뭐 나타나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급여세 관련해서 약간
뭔가 의회 쪽 승인 문제라든지 뭐 민주노총의 반발로 인해서 뭐 차질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감에 또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인데 일단 이 부분은 이따가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일단 방향성 자체는 아직은 상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듯합니다. 원유도 마찬가지고 원유 쪽도 러시아 쪽에서 특별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은 하방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이따 원유 쪽도 다시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짚어봤는데요. 현재 시장이 아직 좀 안정을 찾아가기에는 일러 보입니다.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인데 지수 선물 그리고 원유 모두 다 아직 상방으로 보기는 좀 일러 보인다. 이런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상품별 전략은 잠시 후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외신들은 어떤 소식들 내놓고 있는지 외신센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외신 해결사 이수연입니다. 지금 미 증시가 개장을 했죠. 장 초반에는 2.5%대 정도 하락을 출발했다가 지금은 낙폭을 좀 확대한 모습입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가 3.15% 떨어져서 24,230선 지나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2.64% 하락해서 2,806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는 2.3%가량 빠진 8,152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같이 뜬 속보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는 시장이 나온 건 아까 준 차장님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증시가 다시금 급락을 보이고 있죠. 투심이 위축되기도 했고 또 미국 내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면서 미국 내에서도 전염병 공포가 더 확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유가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10년물 금리는 0.7%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며 정부에 대한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 엄청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또 오늘 오후에 영국의 중앙은행 BOE가 기습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75%에서 0.25%로 약 0.5%포인트가량을 인하를 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오름세를 보였던 파운드 달러가 장중에는 1.283달러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지금은 반등을 하는 상황이고요. 또 골드만삭스가 이 지점에서 15%가량이 더 빠진 이후에서야 약세장이 끝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이 CNBC 메인 기사를 살펴보시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지금 인구의 60에서 70%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이다 이런 발언을 시사하면서 시장에 다시금 공포감을 더 밀어넣고 있는 상태고요. 이탈리아 내 확진자도 지금 10,0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지금 중국 내 확진자는 수평선을 그리면서 확진자 수가 좀 둔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중국 외 확진자는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끝나지 않는 시장에서 과연 오늘은 어떤 외신 소식들이 있을지 첫 번째 소식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감세 정책을 시사함에 따라서 미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급여 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오늘 미 상원 의원 만난 자리에서 세금 감면을 영구화하는 방안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제가 들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전문가들도 비현실적이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 야당과 여당이 모두 이 트럼프의 방안에 대해서 시큰둥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보고 선거용 감세 정책이다라고 비난적인 평가를 섞기도 했는데요. 만약 급여세를 면제를 하게 되면 연말까지 한화로 830조 원의 세금이 거치지 못하는 겁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세금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에 엄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미국은 의료업이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술이나 검사 비용이 굉장히 비싼 걸로 유명합니다. 당장 코로나19 진단 비용도 4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사실상 가장 기초적인 의료보장 체계를 지탱해주는 세금을 깎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야말로 이미지 정치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 이렇게 실효성 없다는 분석이 나오자 선물 시장이 먼저 흔들렸고 또 지금 개장한 미국 증시까지 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가적으로 백악관이 또 논의를 한 방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유가 폭락에 대응해서 셰일 업체를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나와서 유가에 대한 피해가 얼른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소식에서도 유가에 관련된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지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셰일가스 산업에 날린 화살이 아주 딱 정가운데 10점짜리에 명중을 했습니다. 국제 유가 폭락 사태에 따라서 미 셰일 기업들이 감산과 구조 조정을 하는 등 지금 긴축 경영에 돌입했다고 하는데요. 만약 푸틴에 의한 유가 하락이 계속된다면 천공과 파쇄 또 수처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셰일 업체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셰일가스는 시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이 비용을 지탱해주는 생산 원가가 유지가 돼야만이 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원가가 현재 $40 전후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오일 가격을 살펴보시면 2.85%가 떨어져서 $33.38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원가가 지금 $40 전후인데 $30 초반에서 원유가 거래되고 있으면 미국에 있는 셰일가스 기업들이 엄청난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푸틴 대통령이 미국의 셰일 기업들을 간파해서 생산 원가를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미 셰일 산업에 씨를 말리겠다 이런 푸틴의 강력한 조치 아니면 무서운 포부 이런 식의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미국 내 가장 큰 셰일 기업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가 유정 사업에 배치된 임직원 33%를 해고하고 또 1분기에 3개의 시추 작업까지 멈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격화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그런데 저녁에 뜬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 에너지부가 일일 산유량을 1,300만 배럴 늘리라라고 아람코에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증산 시기는 아직 구체적이진 않은데요. 이 트럼프의 전화 통화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단단히 뿔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가 어떻게 될지 오늘 모신 전문가님들과 함께 또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이 조만간 제로금리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보도가 제기됐습니다. 현행 기준금리가 1에서 1.25%인데요. JP모건은 연준이 다음 주까지 금리를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0에서 0.25%까지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기준금리 인하는 FOMC 회의 이전에 먼저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예측을 했고 만약에 FOMC 때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이 정책에 대한 반응을 얻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기상의 문제일 뿐 제로금리를 하긴 할 거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지배적인데요. 먼저 또 각국의 중앙은행들 역시 지금 통화 정책을 발표하고 있죠.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국 은행 역시 지금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고 이미 마이너스 금리가 시행 중인 ECB, 유럽 그리고 또 일본까지 그 금리 인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면 ECB의 정책이 드러날 텐데 다음 소식에서 전망 어떤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채권운용사 핌코가 예측을 했는데요. ECB가 현재 다른 은행처럼 자산 매입 규모 확대 이런 조치를 꺼낼 수는 있으나 ECB가 금리 인하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또 핌코가 이번 회의에서 라가르드 총재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라고 강한 어조로 주장하기도 했는데 일단 장기 대출 프로그램 완화 등 유럽 기업의 신용을 높이는 정책이 나올 것이고 또 자산 매입 규모는 향후 6개월간 월 200억 유로에서 400억 유로까지 2배가량이 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각국 국채 매입 한도도 33%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하지만 지금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충분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점이 고려가 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ECB 정책이 내일 발표가 될 테니까요. 자세한 사항을 내일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토 트레이더님과 쭌 차장님 모셨으니까요. 오늘도 매매에 도움되실 만한 다양한 선물 이야기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 시각 글로벌 경제 이슈들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미 증시 그리고 유가에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들 그리고 시황 분석들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재준 해설위원 그리고 아토트레이더와 함께 먼저 해외 선물 이슈 토크부터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토크 주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팬데믹의 석유 전쟁까지 증시 대혼란, 저가 매수 타이밍은 네, 지금 그야말로 시장이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이어서 석유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세계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대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지금이 저가 매수의 기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좀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급여세 인하 검토한다는 소식에 좀 반등을 해주기는 했는데, 자, 오늘 사실 좀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분 나오면서 다시 좀 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자, 준 차장님하고 먼저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들은 소식에서도 들었다시피 영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조금 완화적인 이런 통화 정책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증시 반등에 좀 작용을 할까요? 반등을 하는데 조금 힘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사실 보여지는 현 시점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그쵸. 증시도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그 한계의 효용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처음 맛봤을 때 맛있지만 점점 이게 약해지는 것처럼 사실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그쵸. 경기 부양책 금리 인하하는 거 맨날 봐왔고 경기 어려울 때마다 양적 완화도 맨날 봐왔고 그래서 아마 여기에 어느 정도 이제 투자자들이 면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이렇게 갑자기 금여세 뭐 이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350조 수준이라더라고요. 3천억 불이니까. 이 정도로 뭐 현실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런 거를 이렇게 제시하는 거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 금액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급여세는 어느 정도 인하가 될 거고, 그리고 또 에너지 섹터 부분도 분명히 투자가 들어갈 거고, 양적 완화도 분명히 될 거고, 여기에 이제 추가로 지금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이제 질적 완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 양적 완화 반대로 이제 질적 완화 말장난하나 그랬더니 네네. 이게 일본에서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2010년부터 일본이 뭐 이쪽 위기 국면에 이렇게 뭐 통화 정책이나 이런 정책에는 약간 선구자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네네. 2000년대부터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었고 2010년부터 이제 질적 완화를 했었는데, 질적 완화라는 게 뭐냐면은 양적 완화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질적 완화는 좀 더 세밀하게 위험 자산에도 이제 매입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ETF도 매입을 하고 네네. 심지어는 이제 주식까지도 매입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는 뭐 보스턴의 연은 총재 로젠 그린 총재가 연준에 매입하는 자산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말도 해서 약간 질적 완화를 암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공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더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는 약간 유동성을 풀 환경을 조성하는 그쵸? 거지 실제로 유동성을 푸는 거라고는 할 수 네. 없는데, 질적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채를 만약에 매입을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에너지 섹터 쪽 회사 쪽에 매입하는 게 가장 최우선이겠죠. 그러면은 분명히 누구나 꺼려하는 뭐 정크본드 회사채나 약간 네. 그 바로 위 트리플 B 정도의 네. 회사채를 이제 매입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건 분명히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연준에서 이런 위험한 자산을 매입을 하네? 이거는 그럼 괜찮은 거 아닐까? 이러면서 분명히 다른 투자자들도 분명히 뛰어들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질적 완화를 한다면 이건 우리가 연준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는 걸 못 봤으니까 분명히 이거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상당히 완화시키면서 긍정적인 요인을 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또 일드 캡이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드에 캡을 씌운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0년채의 고정금리를 뭐 예를 들면 1%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저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변동성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뉴스에서도 뭐 하루가 다르게 뭐 10년째 국채가 0.3%까지 내려갔다, 네, 뭐 0.2% 찍고 다시 올라왔다 이러면서 변동성을 주는 게 상당히 위험 요소로 작용하는데, 이거를 1%로 고정을 시키거나 뭐 0.5% 고정을 시킨다 그러면은 1% 이상이 가면은 연준에서 이제 개입을 해서 국채를 막 파는 거죠. 팔면서 이제 그러니까
국채를 막 사는 거죠. 사면서 1% 이상으로 가면은 1% 밑으로 낮추는 거고 네. 1% 밑으로 떨어지면 또 국채를 막 팔면서 팔고. 사실 연준을 이길 그 기관이나 투자자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1%로 고정이구나,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이구나 그러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어떻게 보면 촉발시킬 수도 있는 거고, 기업들은 이 투자자 이 10년째 국채를 삼으로써 또 이걸 담보로 또 대출을 받으면서 또 유동성이 또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또 환경이 또 조성될 수도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드캡도 보니까 2차 대전 이후에 국가 재건을 위해서 한번 시행을 이제 1948년, 1953년 이때 시행을 했었고, 그 뒤로는 우리가 이제 경험을 못했으니까 네. 분명히 이런 일드캡이나 질적 완화 이런 거를 만약에 연준에서 한다고 이번 정례회의 때 17일, 18일 날 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분명히 이거는 반등을 할 기회를 줄 것 같다. 그리고 저는 이것뿐만이 아니더라고, 지금 서브프라임 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 은행들은 상당히 재무 건전성이 좋거든요. 그때 그런 어떤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약간 불량 자산이나 이런 거에 대한 투자도 조금씩 줄이면서 상당히 재무 건전성은 안정적으로 되고, 지금 에너지 섹터 쪽에 지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에너지 섹터도 이제 2014년, 16년에 이제 치킨 싸움을 한번 경험을 함으로써 네. 수익성이 안 좋은 회사들은 합병이 되거나 여러 가지 지금 뭐 수익성을 제고하는 여러 가지 뭐 기술들이라든지 그런 타이트한 경영법을 많이 발전을 시켜왔어요. 그래서 에너지 섹터들도 그때만큼 위험하진 않을 위험하긴 충분히 지금도 위험하긴 한데 네, 네. 지금 뭐 정크본드 쪽에 11% 정도가 에너지 네. 기업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위험은 아직 한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이런 17일, 18일 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새로운 정책을 들고 나오면은 이거는 분명히 반등의 반등의 어쩌면 그런 뭐라고 기회를 할까요? 좀 네, 줄 기회를 수 줄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궁금한 게 이제 어쨌든 새로운 수단을 가지고 나오면 그게 네네, 이제 좀 그렇죠.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사실 금리를 인하했을 때도 2주 전에 그렇죠. 굉장히 큰 폭의 금리 인하를 했잖아요. 그런데 네네네. 그때 그 잠깐 반등을 했다가 네. 또다시 큰 폭으로 빠지고 네. 근데 빠질 때는 깊이 빠지고 반등할 때는 한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흐름을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새로운 수단을 사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계시는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새로운 수단을 쓰는 것과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분명히 코로나에 우리가 기댈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코로나 사태가 저는 사실 지금 되게 무섭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뉴스나 무슨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보면은 끝났다고 할 때가 저점이다. 저는 끝난 것 같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 저점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도 미국 쪽이랑은 뭐 유럽이나 뭐 이쪽은 아직은 절정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요소잖아요. 그리고 그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쪽에 지금 시작한 치킨 게임 역시 네. 길게는 못 갑니다. 이게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쵸? 서로 지금 누가 먼저 항복할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지금 자기 살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사태는 일시적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정책이 받쳐준다면 일시적인 건 없어지고 이제 상승의 원동력만 남게 되니 이제 반등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때 그 긴급적인 그 0.5%는 네.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일반 투자자라고 봐도 갑자기 이렇게까지 이게 뭐야 이게 뭐 우리가 놓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네네. 약간 패닉성의 이거 하락이지 그러면서 이제 계속 투심이 위축되면서 금리 인하도 효과가 없다 이러면서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점점 이제 시장을 밑으로 끌고 가고 코로나 확산되고 여기에 유가 전쟁까지 터지면서 네. 전혀 이제 반등의 기회를 못 잡은 거지. 저는 사실 반등의 발판은 지금 다져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부양책들이 조금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준 차장님 보고 계시는데 자, 그렇다면 아토트레이더는 좀 이런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뭐 증시 쪽 얘기를 잠깐만 하기 전에 잠깐 네, 책 한번 네. 볼까요? 지금 되게 아쉬운 게 하나 있네요. 네. 지금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가 한번 왔었거든요. 제가 S&P로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차트 뭐 자리값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 기준단이 지금 이제 20일 전환선이 좀 꺾인 상태로 하락 패턴을 줬던 기준선에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말씀을 해주고 계셔서 네. 지금 하고 계셔서 저도 모르게 지금 매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할 뻔했어요. 언제든 끊어주셔도 돼요. 네, 현재 2,807라인대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줬는데 지금 이 자리가 지금 급소 자리였거든요.
현재 지금 이제 이 정도 세라면은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S&P 얘기를 넘어가도록 할 거니까 네. 지금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시황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차트는 알겠습니다. 잘 지나갔으니까 네. 지금 잠깐 접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이제 트럼프 어제가 오늘인가 이제 트럼프가 이제 급여세 이제 인하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사실상 이제 그것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어느 정도 방책으로 만들어낸 건데 사실상 이게 11월에 대선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선 전략으로 사여진 거지 사실상 그렇게 효과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여세 인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중산층들에게 조금 더 이익적인 부분이 많지. 그쵸. 사실상 지금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실상 지금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시간제 노동자들과 현재 여행업계 업체들 사실상 노동자분들이 지금 사실상 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단지 뭐 급여세 인하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좀 리스크가 큰 방책을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50조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 정도 리스크를 11월까지 끌고 간다 했었어요. 근데 그 리스크를 사실상 제 생각에 6월까지도 못 갈 것 같거든요. 그냥 사실상 이제 급여세 인하를 한 0%까지는 못 할 것 같고 인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밑선에서 놀겠지만 사실상 조금 불가능한 합의점이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이제 항상 발발이지만은 공산당 쪽에서도, 공화당 쪽에서도 항상 반발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사실상 외신 쪽에서 말씀 주셨던 메디컬 쪽을 차라리 그쪽에서 조금 더 부양책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당장 급여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파격적인 얘기로밖에 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급여세 인하와 같은 부분은 사실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조금 적다고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증시의 반등의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유가 얘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이 좀 공포를 주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가 전쟁까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월요일장에서도 보기 드물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을 했고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을 많이 흔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러시아와 사우디가 계속해서 서로 이제 감산 합의에 실패를 하고 이제는 증산을 하겠다 이러면서 치킨 게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국의 갈등이 쉽게 좀 이 봉합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자,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방금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이거는 서로 지금 자기가 지금 자기 몸에 계속 상처를 네. 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조금 더 본다면은 사우디가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는 이제 그러니까 원유 의존도에 보면은 미국은 1%도 안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 기업들이 파산하는 것도 일단 막을 걸로 보이지만 파산을 한다고 해도 그 사우디가 겪는 그 재정 균형 유가해서 80불 이상 요 정도가 되는 수준이 돼야지 이제 재정 수지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사우디의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한 6.5%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고 러시아는 의외로도 괜찮아요. 러시아는 2% 정도의 재정 수지가 아직 흑자 수준으로 돼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그 지금까지 계속 증산을 하면서 나온 이익을 뭐 국부 펀드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지금 뭐 1,700억 불 정도인가 그 정도를 이렇게 모아놓은 상태여서 이거를 계속 자기들은 뭐 원유 손실량으로 커버를 하겠다. 그래서 당분간은 버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뭐 자신만만하게 나오곤 있는데 사실 러시아도 한 40% 정도를 원유 쪽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국가 중에 하나니까 러시아랑 사우디가 더 큰 피해를 보고 그중에서 굳이 꼽자면 사우디가 더 큰 피해를 볼 거고 사우디 쪽은 이제 사우디만 보면 안 되고 또 오펙 쪽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사우디가 제일 잘 사는 나라고 나머지는 재정 유가도 높을 뿐더러 지금 그 외환 보유액조차도 1,000억 불도 안 될 나라. 잠시만요. 제가 그래프 잠깐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일단 사우디가 지금 5,000억 불 정도 되고 지금 이쪽 베네수엘라는 뭐 거의 이미 뭐 끝났다고 봐도 무방한데 지금 뭐 알제리, 뭐 앙골라 뭐 이런 나라들 지금 안 나온 나라들도 많은데 지금 재정 균형 유가로 보면은 사우디가 한 70, 80불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이고 이렇게 지금 더 높은 100불이 넘는 뭐 이란 뭐 이런 나라들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사우디가 힘들다기보다 오펙에서 힘든 거고 오펙에서 지금 먼저 죽는 나라들이 나오면 분명히 사우디에게 스탑을 요청하거나 뭔가 액션을 취할 겁니다. 그럼 사우디를 그거를 또 자기들 재정으로 메꿔주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싸움이 러시아
쪽에서 어떻게 뭐 그 노박 장관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더라고요. 뭐 네. 증산을 하겠다 그러다가 아직은 뭐 우리는 합의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 바꿈을 하는데 지금 그냥 서로 눈치 보기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들이 먼저 항복을 하기에는 너무 미국 쪽에서는 아무런 감산도 없이 계속 증산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데 지금 우리들이 계속 감산을 하고 이런 싸움을 해야 하나 막 이러면서 지금 뭐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러시아나 이제 사우디 측에서 둘 중에서 먼저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사태가 조금 마무리되는 마무리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뭐 알 수는 없죠. 뭐 저도 뭐 제가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분명히 사우디나 러시아 쪽에서 먼저 액션이 나오면서 사태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좀 둘 간에 좀 합의점을 찾으면서 좀 마무리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렇죠.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계속해서 서로 이제 증산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치킨 게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오펙의 3위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도 4월부터 증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아토트레이더와도 이야기 나눠보죠. 지금 유가가 시장 굉장히 크게 흔들고 있는데요. 이 악재가 좀 얼마나 지속될까요? 차트 분석상으로는 아직 또 한참 남아 있는 얘기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사우디가 내달이 이제 어느 정도 증산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 달 돼서야 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 그 선물하시면서 그 종목 중에 이제 오일이 어떻게 보시면은 사실상 가치 투자 종목이 아니라고 좀 많이 보거든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 차트에서도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어떤 이제 골드나 주식 같은 뭐 지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가치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뉴스나 시황으로 바로 와가지고 얘네가 사실상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 만들어진 차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미래 가치적을 논할 수 없는 게 사실상 오일이고, 사실상 뭐 저희가 이제 뭐 20불대, 30불대 얘기를 이제 계속 나누고 있고 어느 정도 회복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뭐 시간이 말을 해줄 거고 저는 트레이딩에 대한 조금 조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일을 현재 지금 롱 포지션 가지고 있으면은 조금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매수든 매도든 현재 다 위치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그나마 이제 오일에서 볼 수 있는 게 중심선이라는 게 항상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평균값이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틀에서 3일 내지나 이제 뭐 한 주간의 가격대에서 평균값을 항상 가지는 게 오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가격대가 지금 현재 27불이랑 지금 36불 사이 거의 한 이제 1000틱 정도 가량 이제 위에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보기도 지금 어려운 거를 지금 이제 시향적 분석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더 어렵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 여기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바로 저희 트레이딩 타임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 선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S&P 500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792선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반등했다가 다시 좀 반락하는 흐름 2%, 3%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 두 분은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앤다운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아토트레이더 관망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일단 준 차장님 지금 매수 의견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하락폭이 워낙 깊어서 지금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일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도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그리고 저는 일단 전제가 트럼프가 에너지 기업들이 이제 고사하는 거를 지켜보고만 있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책 이런 아까 말씀드린 질적 완화라든지 뭐 일드캡이라든지 아니면은 양적 완화의 규모를 뭐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으로 이렇게 내놓는다든지 그런 거를 바탕에 두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누그러지는 기미가 보이면 이제 급반등의 어떤 그런 기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매수를 든 건데 사실은 지금은 포지션을 저는 안 갖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뭐 저희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물리면 가치 투자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그냥 물릴 필요 없이 그냥 포지션을 안 들고 관망하는 게 제일 좋고 진짜 딱 제대로 된 부양책이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네 저는 뭐 그렇다고 뭐 관망을 되게 너무 관망만 들어가지고 요즘 조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시점이면은 조금 매수를 들지 않아도 매수를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바탕에 두고 네, 네. 분명히 부양책이 나올 거란.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좀 부양책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다시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매수 의견을 드렸고요. 자, 아토트레이더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일단 몇이었죠? 2807선에서 매도를 보라라고 그 순간 지금까지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좀 내려왔기 때문에 관망일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 좀 차트 잠깐 봐도 될까요? 네네. 좀 자신 있게 얘기는 지금 못하는 자리긴 한데 지금 지금 S&P 뷰를 좀 봐도 될까요? 나스닥으로 봐드릴까요? 네. S&P 봐드릴게요. 현재 지금 2,882.38 라인대 지금 선하나 그거 같고 지금 현재 그 가격대를 지금 계속 비등비등 거리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현재 지금 네.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못 가고 있죠. 오늘 제가 이제 웨이덴시 이제 그 관망 추세를 봤던 거는 추세가 현재 지금 너무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일봉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이 조금 있거나 그런 날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매수나 매도를 좀 들 수가 있는 날인데 네. 저는 오늘 조금 차트가 캔들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갇혀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자, 일단은 뭐 차트 분석을 조금 빠르게 한 3분 내지로 끝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생각 다 해놨으니까. 자, 현재 지금 일봉 먼저 볼게요. 일봉 먼저 보게 되면은 자, 현재 고가 라인대에서 내려와서 현재 2861.28이라는 0.236 라인대를 찍고 다시 한번 하락 추세를 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피보나치에서 너무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매도 추세를 더 이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상 주가가 사실상 저가를 찍고 고가 라인대를 만들어준 다음에 내려왔었을 때 고가 라인대에서 저가 라인대에서 38이 라인대를 터치를 해줘야 사실상 저가 라인대가 확인이 되고 사실상 이쪽 상승이 나오도록 보합 상승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매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네, 네. 추세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지금 0.236 라인대를 지금 맞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현재 저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요. 현재 7,800선 되게 중요한 라인이죠. 주봉, 연봉 다 통틀어서 되게 중요한 라인대지만 현재 지금 저가 라인대 오늘 갱신 못하더라도 내일 갱신할 수 있겠다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지금 S&P가 보여주는 종목에 대해서 방향성을 지금 한 번 더 돋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나스닥이 그리고 이제 네. 분봉상에서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제 상승단 다 깨지고 해도 저도 이제 엊그저께 나스닥을 이제 뷰 포인트로 이제 매도 잡고 이제 또 수익을 내고 끝낸 상황이긴 한데 지금 패턴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거 다 끝났거든요. 첫 번째 라인 때 618 라인 때랑 지금 1138이 라인 때 그리고 786 라인 때를 좀 주심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86 라인 때 밑한 자리 같은 경우에는 2733 라인 때 그리고 0.618 라인 때 2766 라인 때 그리고 그보다 위에 있는 0.382 2811 라인 때인데 아까 침이 제가 2807 라인대에서 매도를 한번 보라고 제가 말씀 못 드렸잖아요. 이 자리가 뭐냐면은 피보나치에서도 382 지금 추세가 이제 고가 라인대 만들어주고 저가 라인대 382까지 찍어준 다음에 고가 만들어주고 382 찍고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재배열로 인해서 현재 하락을 더 줄 수 있는 자리가 여기가 이제 옛날에는 이제 매수단이었다면 현재 매도단으로 바뀐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손절 한 10포인트 두고 매매해도 이건 무조건 한 20포인트, 30포인트 먹겠다는 자리가 여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게 장 시작하자마자 딱 찌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 아깝네요. 예, 너무 아쉽다. 말씀 못 드려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뭐 자리가 뭐 다 끝난 건 아니고 현재 이 가격대 2782 라인 때 지금 지키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 가격대 지키면은 무조건적으로 다음에 상승봉 나오는데 상승봉에서 무조건적으로 뷰포인트 2개 볼 수 있어요. 자, 매도 자리는 2개인데 현재 2792 라인대에서 매도 한 번은 볼 수 있고 윗단 저항인 2800 라인대에서 매도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자리만 무조건 기억하시고 트레이딩에 적어두시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지금 추세가 삼각수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위아래로 언제 터졌는지 추세가 나오게 되면 방향성 한번 따라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말 길게 했네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2792선 그리고 2800선 이 지금 두 자리에서 두 자리에서 매도 볼 수 있다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좀 잘 적어두셨다가 확인하시고 좀 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P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크루드 오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오늘은 조금 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죠. EIA 주가 원유 재고 766만 배럴 가량 증가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유가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현재 33.2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4%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구간에서 어떤 방향 보고 있는지 업앤다운 들어서 확인해 주시죠. 하나, 둘, 셋.
네, 이번에 좀 관련돼요. 아토트레이더 매도 전략 그리고 준 차장님 매수 의견 주셨는데 준 차장님 전략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뭐 이것도 웨이드앤시를 사실 들고 싶은데 일단 그냥 조금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확률적으로 지금 이제 더 떨어질 위험은 사실 변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우디 쪽에서 증산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뭐 여기서 더 증산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네. 않고 그보다는 러시아 쪽에서 약간 화해의 제스처나 사우디 쪽에서 약간 화해의 제스처가 나올 때 오히려 급반등이 나오는 게 더 확률적으로 크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내린 폭보다는 오를 폭이 클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매수를 든 건데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아까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포지션이 없는 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네, 편하게 그냥 증시를 보면서 내려가면 우와 내려가네 뭐 이러면서 제가 사실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네. 막 포지션 들고 있을 때는 내려가면 그냥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그랬는데 그렇죠. 전전긍긍. 네, 포지션이 없을 때 마이너스 30%가 나오니까 신기하고 막 재밌더라고. 와,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포지션이 없는 것도 재밌으니까 좀 관망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뭐 어느 정도 갈 수는 있겠죠. 물론 한두 달, 두세 달은 더 갈 수도 있을 그런 이슈긴 한데 네. 분명히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뭐 아까 제가 그 사우디 쪽이라든지 이런 뭐 그런 거 재정유가 보여드렸으니까 이것도 네. 그냥 제가 차트가 이뻐서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제 세일 석유 업체들의 이제 BEP를 나타낸 건데 이게 그래도 생각보다 높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10%가 이익을 내기 위한 유가는 47불, 뭐 46 요 정도 수준이니까 지금 한 50불에서 뭐 60불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수준이고 그러면 바로 이 사건이 터지기 전 바로 직전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지금 코로나랑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요거랑 뭐 사우디 쪽의 유가 그 재정 유가랑 뭐 러시아 쪽은 42불, 요 정도 수준이더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과 러시아는 약간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보고 일단 사우디 쪽이 가장 피해가 클 테니 오펙 쪽의 피해가 클 테니 일단 좀 화해 제스처가 나오면서 사태가 조금 좀 진정 한두 달 뒤에는 좀 진정세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양국이 굉장히 좀 경쟁적으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유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장기적인 뷰에서 시황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쨌든 이 사태가 좀 마무리가 되면은 좀 다시 빠르게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략을 좀 의견을 주셨고요. 자, 아토트레이더님은 또 차트를 또 기가 막히게 보시잖아요. 네. 분석해 주시죠. 차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S&P 현재 아까 S&P 잠깐 얘기할까요? 네. 2790이 아까 매도 보라고 했었는데 잘 빠졌죠. 지금 10포인트 가량 그러네요. 그대로 쭉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게 사실상 방송에서 한번 이제 리딩을 드리려고 좀 오늘 좀 생각을 네. 해놓고 오늘 좀 마음 매매하면서 리딩 자리 한 2타점 정도를 드리면서 매매를 해보겠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이 자리가 뭐 자리도 자리지만은 조금 새로운 기법으로 근데 그 기법은 여기서 방송하면 안 되겠죠? 하셔도 되죠. 해도 되나요? 네. 저희야 좋죠. 아 그래요? 그렇죠. 아니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리가 그 극점 자리가 재배열되면서 나온 자리라서 어, 이렇게 12포인트 정도 가량. 저는 근데 한 10포인트 정도밖에 생각 안 했는데 더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자, 5일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5일 이번 주 월요일 날 방송 보셨으면은 진짜 극점 자리 하나 더 찍어 드렸었는데 그 방송 이번 주 월요일 거 보시면은 제가 5일을 36.40 라인대에서 매도를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라. 이 라인에서 36 라인대에서 36.40 라인대가 무조건적으로 자리는 진짜 깊게 한번 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제가 지금 애원하면서도 한번 들어가 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36.35 찍고 지금 크게 지금 300포인트 가량 빠졌거든요. 저도 네. 이제 진입을 했었고 200티 정도 먹고 나온 상황인데 자, 5일이 현재 지금 이제 뭐 차트상 이제 일봉에서 얘도 지금 어떻게 보면요. 이제 추세가 아직까지는 저가 라인대 못 찍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세가 조금 남아있긴 남아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도 극점이 남아있는 자리가 현재 36.81 라인대. 한번 고가 라인대를 한번 체크를 하지 않을까? 그걸 보고 있거든요, 사실상. 왜냐하면 이제 5일이 이렇게 이제 단선 만든다는 게 뭐냐면요. 5일이 무서운 게 뭐냐면 단기 매집하고 고가 매집이나 저가 매집이 진짜 무서운 종목이에요. 추세가 없다가 값이 터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횡보인가? 추세가 나오나? 그때 추격 매수 들어가셔가지고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5일 자체가 특성상 가격대 뭐 차트에 대한 보조지표 활용보다는 사실상 가격대에 비례하는 피보나치 패턴이 더 잘 맞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목균형표에 대한 뭐 지지선, 뭐 이제 뭐 선행 스팬이라든지 기준선 저항이 더 잘 맞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오일은 지금 아까 아침에 제가 다운뷰를 봤잖아요. 다운뷰 보시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32.83 라인 때, 32.83 라인 때부터 33 라인이라 해서 33 라인 때, 33점 라인 때 지금 현재 가격대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 나오는데 네. 이 자리가 지금 사실상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이 사실상 가지고 있는 평균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평균값에서 현재 지금 33.00부터 32.80 라인대가 사실상 가장 좋은 자리긴 해요. 매수로 받기에는. 다만 여기 무너지게 되면 얘네가 체크할 자리 알려드릴게요. 무조건적으로 100포인트 더 빠집니다. 32.80 라인대 무너지면은 31.88 라인대까지 얘네 중앙선까지 한번 터치하려고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포인트 더 0.618 라인대까지 가격대 내려오는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매도 뷰를 보실 분들은 확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32.95 라인대 무너지고 나서 현재 지금 32.95 라인대가 382선이에요. 네. 그래서 382선 라인대가 무너져 줘야 32.95 라인대가 무너져 줘야 NA를 역반등으로 그러니까 역배열로 매도를 좀 한번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지금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변폭이 좋은 장이 되기 때문에 한번 먹게 되면은 40틱도 지금 우스운 장이라 저는 지금 현재 지금 이렇게 정도로 보고 있고 일봉상에서는 지금 현재 뭐 자리값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하나 볼 수 있는 건 봉준시가 하나 정도 볼 수 있겠는데 32.37 라인대에서 단기 매수 전략은 조금 어울립니다. 32.37 라인대 단기 매수 전략 어울리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손절은 20틱만 두시고 매매하세요. 얘네 슬리피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돌파선 라인이라다 보니까 20틱 정도 넣어두시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매도 보실 분들은 3, 4라인대나 통날적으로 봤었을 때 33.80 라인 때부터 매도를 한번 넣어주시면 수익적인 부분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3.80 라인 때, 34.00 라인 때 20틱가량 되는 매물대 활용하셔가지고 매도 전략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토트레이더 굉장히 자세하게 또 이 차트적인 분석 통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자, 크루드 오일과 관련한 전략은 여기까지 한번 드리도록 하고 저희는 다시 한번 외신센터 연결해서 소식 듣고 돌아올게요. 네, 이번 주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2% 후반대였던 지수들이 지금은 3% 후반에서 초반까지 낙폭을 더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지금 이 미국 증시가 CDC가 이제 미국 내에도 바이러스가 퍼질 것이다라고 경고했을 때 한 번 하락, 그리고 처음으로 미국 내에서 사망자가 나왔을 때 한 번 하락,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연준이 기습적 금리 인하를 시행했을 때 한 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렇게 큰 폭으로 폭락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앞으로 여기서 더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제가 외신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지금 11년간 강세장이 끝나고 유가와 금리가 낮아지면서 에너지 기업과 금융기관의 수익이 잠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지금 여기서 15%가 더 빠져야 이 약세장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경고를 했는데요. 현재 지금 지수들이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18%가량 하락했고 S&P 지수 역시 고점에서 17.5%, 나스닥은 17.4%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 15%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면 거의 고점에서 30%가 넘는 급락세가 보여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준비를 좀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또 지금 제가 이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을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기습적으로 인하를 했고요. 또 감세 정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죠. 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역시 남아두고 있습니다. 일본은 중소기업에 18조 원 가량의 금융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BOJ의 정책 같은 경우는 다음 주 18일, 그래서 18일에서 19일까지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니까 어떤 정책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 오늘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또 캐나다 역시 기습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등등 지금 각국에서 통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습적으로 금리 인하를 했다는 것은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다시 한번 패닉성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이 라가르드 ECB 총재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라가르드 ECB 총재가 유럽이 코로나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한다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금융위기처럼 경제적인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대담하게 행동하지 못하면 경제가 붕괴될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럽 내에 코로나 확산 속도가 급격하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대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일단 내일 나올 ECB 정책에서 살펴볼 포인트는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그 여부를 좀 집중해서 보시고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마지막으로는 자산 매입 규모 확대 이 세 가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미 증시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외신센터 다시 한번 연결해서 소식 듣고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렇게 정말 빠르게 시간이 또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토 트레이더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한마디 끝내는 게 마무리 인사 말씀을. 네. 골드 자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러면요? 좋습니다. 1648.5 라인 때 매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굵고 짧게 간단하게 1648.5선 이렇게 좀 드렸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아토 트레이드 오픈 채팅방 퓨처손 아토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많은 전략들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준 차장님도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도 아토 트레이드처럼 딱 자리 하나 찍고 멋있게 끝내고 싶은데 네.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내일 더 열심히 좀 자료 같은 거 준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만한 이런 자료 같은 거 준비해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한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You would wait and watch from far away, but you always knew that you'd be the one to work while they all play.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